안녕 알로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책에서 피부 미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긴 했으나 여기에 담지 못했던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동양권에서는 되게 옛날부터 하얀 피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물론 이제 제가 뭐 백인 우월주의자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얘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자외선 차단제, 각질 제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피부과 시술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손쉽게 그리고 매일매일 데일리로 할 수 있는 케어가 바로 기초 제품 바르는 겁니다. 미백 에센스를 한 통을 다 썼는데도 톤이 전혀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뭐 낮에 바르면 안 좋다, 바르는 것보다 차라리 먹는 게 더 효과가 좋다, 또는 이제 뭐 먹는 거 바르는 거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피부 톤은 DNA상 타고나는 건데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백 기초 화장품에 대한 모든 것들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하기까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톤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미백 제품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피부톤은 기본적으로는 타고나는 게 맞아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태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흑인처럼 까매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미백 제품을 많이 발라도 백인처럼 하얘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장 밝은 톤과 가장 어두운 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피부톤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요 정도 안에서 움직이고 누구는 요 정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 안에서 미백 제품을 열심히 발라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한 밝은 피부를 향해서 점점 가는 건데, 나는 미백 제품을 아무리 발라도 톤이 변화가 없다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미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 밝은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미백 제품을 발라서 열심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외선 차단을 안 하거나, 혹은 각질 제거를 안 하거나, 혹은 뭐 노화나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자꾸 다시 어두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미백 제품 플러스 다른 원인들이 서로 상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톤이 안 바뀌는 경우, 이런 원인들 때문에 피부 톤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화이트닝과 브라이트닝 제품 어떤 걸 사야 될까요? 화이트닝과 브라이트닝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수 있지만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화이트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백, 피부 톤이 밝아지는 걸 뜻하고요. 이제 브라이트닝은 피부가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맑아져서 되게 환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걸 말합니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미백 기능성 원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원료들을 유효 함량 이상으로 넣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제품에 미백 기능성 제품 이렇게 딱지를 붙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런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이제 광고할 때 미백, 화이트닝 이런 문구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미백 성분이 들었지만 함량이 좀 모자른 경우나, 혹은 해외에서 인증해주는 미백 성분인데 국내 식약처에서는 인증을 안 해주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보통 이제 브라이트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미백 성분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이제 미백 하면 떠오르는 성분이 뭐가 있죠? 바로 순수 비타민C가 있죠. 성분명으로는 L-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C 제품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효과가 강한 만큼 좀 자극이 있어요. 좀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고, 제품을 개봉한 즉시부터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었던 앰플이 갈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발랐을 때 자극은 좀 적으면서 장기간 보관을 해도 갈변 현상이 좀 적을 수 있게 개발한 게 비타민C 유도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얘들은 화장품 성분명에 뭐 앞이 됐던 중간이 됐던 뒤가 됐던 아스코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또 강력한 미백 성분이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입니다. 어머니나 할머니 화장대에 까만 색깔 통에 들은 도미나 크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광고라도 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얘는 기미 치료용 크림인데 이제 효과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간 성분이 바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효과가 강한 만큼 부작용도 심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화장품을 쓸 수 있게 안정적으로 성분을 좀 바꿔놓은 게 알부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얘가 굉장히 고가의 성분이라서 화장품에 많이 넣지는 못해요. 그래서 화장품 성분표를 봤는데 알부틴이 꽤 앞쪽에 있다 그러면 원가가 높은 제품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미백 성분이 하나 또 있죠.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한 번쯤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미백 기능성 제품에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미백 성분들보다 일단 자극이 적고요. 또 자외선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도 용이하고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다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연말에 연말 결산 추천템으로 소개해드렸던 제품이 바로 얘죠. 디 오디너리 100% 나이아신 아마이드 파우더.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가 쓰고 있는 뭐 수분, 진정 이런 에센스, 크림에 섞어서 발라도 되고요. 또 좋은 건 가격이 굉장히 착하다는 거죠. 이 외에도 식약처에서 고지한 여러 가지 미백 성분이 있는데 어떤 게 효능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누구는 순수 비타민으로 효과를 제일 많이 보고 누구는 이거보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이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나랑 잘 맞는 걸 찾으려면 이게 성분별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긴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이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한 번에 다 넣은 복합 비타민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미샤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제품 비타C 플러스 잡티C 탄력 앰플. 여기에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순수 비타민C, 비타민C 유도체, 알부틴,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 외에 기타 미백 성분들이 동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분 분석하시는 유튜버 분도 추천했던 제품이고 저도 이거 예전부터 쓰고 있던 제품인데 이게 제가 원래 쓰던 거고 이번에 새로 또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원래 있던 건 미백 복합체 함량이 25%였는데 무려 33%로 올라갔어요. 대부분 순수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들을 이제 쓰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따갑거나 갈색으로 변하거나 혹은 이제 하얀 색깔 결절, 가루가 생겨서 한 병을 채 다 못 비우고 버리는 경우가 꽤 많죠. 근데 얘는 제가 진짜 몇 달 동안 쓰면서 그런 불편한 경우가 없었고요. 특히 정말 따가움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저자극 제품이어가지고 비타민 제품 입문자분들이나 데일리 케어 하실 분들께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함량은 올라갔는데 제형은 이전 버전처럼 똑같이 산뜻해서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10중 잡티와 탄력 케어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 런칭 기념으로 무려 10,000명한테 본품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미샤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브랜드 상관없이 비타민, 잡티 앰플 공병을 반납하면 이걸 받을 수가 있고요. 공식 온라인몰에다가 공병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일정이 다르니까 이거는 자막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라인으로 새로운 크림도 출시가 됐습니다. 미샤 비타C 플러스 이레이저 토닝 크림. 여기에는 비타민C 유도체가 8% 들어가 있고요. 이제 나비존이라고 하는 코랑 앞볼, 여기 관리에 특화가 된 크림이에요. 개인차는 있긴 하겠지만 임상실험 결과 사용 3일째부터 잡티와 탄력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써보니까 제형이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아침, 저녁에 물론 다 바를 수 있는 성분이긴 하지만 메이크업 전에 바르실 땐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미백 제품과 같이 쓰면 절대 안 되는 화장품. 비타민 제품 썼을 때 막 따끔따끔한 이유는 얘가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얘가 산성이다 보니까 각질도 녹여줘서 덤으로 피부가 되게 맨질맨질 매끈매끈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때 각질 제거 성분인 아하, 바하 이런 성분들이랑 써주면 엄청나게 자극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랑 바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발라서 흡수시키는 트러블 케어 제품, 결 케어 제품, 각질 관리 제품 얘들에는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니까 이 제품들은 미백 케어 제품과 같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쓰면 안 되는 게 제가 작년 1년 내내 열심히 설명해드렸던 비타민 A 성분들 뭐 레티놀, 레티날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비타민 A군과 비타민 C군을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다 이런 논문도 있긴 하나 이 두 개로 인한 시너지로 미백 효과를 보기 전에 따가움, 자극감을 먼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뭐 붉어지고 따가워지고 심한 경우에 이제 벗겨지기도 하니까 정말 건강한 피부 아니고선 이 두 성분들을 같이 쓰는 걸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뭐 레티나를 월목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나머지 5일 동안 비타민C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제품은 낮에 바르면 안 될까요? 아마 순수 비타민C 성분이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저의 생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면 낮 동안에도 피부 산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화를 케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낮에도 비타민 제품을 바르는 게 좋고요. 대신 그 위에다가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받으면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갈변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 비타민 E, 이제 토코페놀이라고 하죠.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같이 쓰면 좋은데 요즘 대부분 제품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섯 번째, 톤업 크림, 미백에 효과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톤업 크림은 미백에 효과가 없습니다. 톤업 크림에 있는 대부분의 톤업 성분들이 우리 선크림 바르면 피부 허해지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그 성분을 되게 소량 넣어서 적당히 뽀얗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능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씻으면 없어지는데, 다만 이제 그 성분 이외에 식약처에서 인증하고 있는 미백 고지 성분을 넣어서 미백 기능성 제품 딱지를 받았다 하는 경우에 이제 이 제품을 정말 오래 쓰면 실제 미백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톤업 크림 바른 것처럼 이렇게 확 하얘지지는 않아요. 7번째, 먹는 것과 바르는 것 하나만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피부만 놓고 보면 저는 바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면 하루에 3000mg 이상 비타민C를 섭취했을 경우에 바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하루에 3000mg 섭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500mg씩 4시간마다 6번을 나눠서 섭취를 해야 얘가 효과가 좋은 건데, 일단 잠잘 때는 먹질 못하죠. 그리고 또 3000mg를 한 방에 먹었다, 속이 아마 굉장히 쓰릴 수 있습니다. 되게 빈속에 고함량 비타민 영양제 먹어다 막 토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 장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되게 유명한 비타민C 있잖아요, 1000mg짜리. 전 그거 한 알만 먹어도 바로 배탈 나요. 근데 뭐 어찌됐건 결론은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하는 게 가장 효과는 좋겠죠. 오늘 이렇게 피부가 하얘지는 미백 화장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